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네덜란드 화가이자 문학도인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 중에서 반 고흐의 지성미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발췌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모파상의 오리올 산을 읽었다. 행복을 찾아서를 보면 우리 본성에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악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더냐. 나는 현대 작품이 이전의 작품처럼 도덕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서 아주 좋다. 선과 악도 설탕이나 황산처럼 화학 생성물에 불과하다란 말을 듣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붕괴하겠지만 요즘 모파상의 피에르와 장을 읽는 중인데 참 아름다운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문을 읽어보았니? 서문에는 소설가에게는 소설을 통해 자연을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훨씬 큰 위안을 줄 수 있게 과장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 다음에 재능은 오랜 인내로 생겨나고 창의성은 강한 의지와 충실한 관찰을 통한 노력으로 생긴다라는 플로베르의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 요즘은 핵심적인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일부러 흐릿하게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세계를 가만히 보면 선량한 신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든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가 망쳐버린 습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신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제정신이 아닌 불행한 시기에 서둘러서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베르나르에게 성경은 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어리석음과 편협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네. 결국 우리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들고. 그러나 성경이 주는 위안도 있지 않은가.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위안. 그것은 그리스도라네. 회화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그려진 종교화들은 나를 웃길 뿐이네. 철학자들과 마술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확신했고 시간의 무한성, 죽음의 무의미함, 평온과 헌신의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했지. 그는 다른 모든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로서 대리석, 점토, 물감을 경멸하면서 살아있는 육신으로 일했고 평온하게 살았네. 신경질적이고 둔한 우리 현대인의 두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이 두려움 없는 예술가는 조각을 하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글을 쓰지도 않았네. 단지 자신의 말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지. 여보게 베르나르, 이런 생각은 우리를 예술 자체를 넘어서 아주 멀리 있는 세계로 데려가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는 예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예술을 볼 수 있게 해주지. 이 생각은 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네. 흔히 한 마리의 황소로 상징되는 누가는 복음서의 저자인 동시에 물리학자이자 화가였기에 흔히 화가들의 성자라 불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네. 테오에게 급하게 그린 그림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둔 덕분이다. 누군가 내 그림이 성의 없이 빨리 그려졌다고 말하거든 당신이 그림을 성의 없이 급하게 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상상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끝맺었던 내 편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너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이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그 행동이란 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더 진지하게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데지와 제르미나를 읽은 사람이다. 농부를 그린다면 우리가 읽은 작품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결론을 내렸다. 수도사나 은둔자처럼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나를 지배하는 열정에 따라 살아가기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바라보면서 광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나 역시 가까운 미래에 그런 병에 걸리게 될지도 모르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곤 했다. 게다가 많은 화가들이 그런 식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폐결핵이나 매독 같은 질병보다 더 끔찍한 병에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지. 비록 계속 악을 쓰며 울부짖거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 사이에도 진정한 우정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남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 역시 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아주 건전한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더구나. 우리끼리는 서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단다. 불평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고 반감 없이 고통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려다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다른 측면에서 고통이 존재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고통의 순간에 바라보면 마치 고통이 지평선을 가득 메울 정도로 끝없이 밀려와 몹시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해, 그 양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러니 밀밭을 바라보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게 그림 속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편지는 그림을 그리다 지쳐서 쉬는 틈틈이 조금씩 쓰고 있다. 그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아프기 며칠 전에 시작한 그림, 수확하는 사람을 완성하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는 이 그림은 아주 두껍게 칠했는데 소재는 아름답고 단순하다. 수확하느라 뙤약볕에서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는 흐릿한 인물에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한다. 그건 그가 베어들이는 밀이 바로 인류인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므로 전에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그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 속에 슬픔은 없다. 태양이 모든 것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환한 대낮에 발생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는 올리브 밭을 그리고 있다. 고갱과 베르나르가 그린 올리브 정원의 예수 그림이 실제로 관찰한 것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내 신경을 긁었거든. 물론 성경의 내용을 다루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고갱과 베르나르에게도 썼지만 나는 화가들의 의무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한 것이 무척 놀라웠다. 그 그림들의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꿈, 그것도 악몽이라는 데 있어. 그림들이 너무 현학적이야.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림을 더 훌륭하게 끝맺고 싶다, 정성 들여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억제하며 매일의 경험과 보잘것없는 작업들이 쌓여 나중에는 저절로 온숙해지며 더 진실하고 완결된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 느리고 오랜 작업이 유일한 길이며 좋은 그림을 그리려는 온갖 야망과 경쟁심은 잘못된 길이다. 사람들은 자연의 서로 다른 단편들이 서로를 설명하고 강화시켜주는 흥미로운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관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내준 기사, 평론가 알베르 오리에르가 르 메르케르 드 프랑스지의 고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제목으로 실은 고흐의 그림에 대한 지극히 호의적인 평론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그림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기사를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평론은 내가 고쳐야 할 결함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격려가 되는 말이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꼭 내 뜻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나의 등이 그 과업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넓지 않다는 건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그가 내 그림을 중심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감언 이설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 너나 내가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된다 해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탁인데 오리에 씨에게 더 이상 내 그림에 대한 글을 쓰지 말아달라고 전해다오. 그는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게다가 난 너무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 기분을 전환시켜 주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떠들어대는 걸 듣는 일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거창한 전시회보다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나을 것이다.